국민의힘은 더불어서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SNS에 남겼던 글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1년 9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진주지원장이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안부를 물으며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합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 대표가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문 대행 아내의 안부를 묻거나 문 대행이 이 대표에게 건강 유의하라는 글도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 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냥 정 의원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많이 친하신가요? 제가 그 1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 가서 그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기고 뭐.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사회자가 앵커가 저에게 가까웠던 분들 계시냐 그래갖고 국회의원 중에서 일어난 분들 정치권에 계시고 그다음에 법조계나 이런 분이 계시다. 저랑 가까운 분들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또 사법연수원 시절 이 기수가 또 인물이 많았어요. 네. 누구 생각나세요? 저희 동기 중 제일 가까웠던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그다음에 뭐 법조계는 지금 현직에는 뭐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저랑 친한 사람들을. 정성호 의원은 뭐라고 부르세요? 그럼 헌재소장? 헌재소장 그냥 문영 저부터 대학 2년. 이래요? 그렇죠. 사실 연수원 다닐 때 그랬었죠. 근데 그게 37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저희들이 뭐 갔다 와서 한두 번 이렇게 동기 모임에서 본 적이 있고 판사로서 활동하고 부장판사에는 제가 뭐 한 2, 3년 한 번 문자 정도 보내는 정도, 신년 인사 정도 보내는 거 외에는 또 거의 없고요. 최근에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문용배 헌법재판관에 관련해갖고 법제 조금만 알아보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완벽한 판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만 그분이 뭐 우리법 연구원가 또 국제인권법 학회인가 어디 저 회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일 왼쪽에 자리한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또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판사로서 재판을 통해 갖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그런 데 도움을 줄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이 그 문 헌법재판관에 관련해 갖고 우리 법조 내부나 그 주변이나 그가 근무했던 지방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 제가 보면 단 한 명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생각 없을 거예요. 문 대행의 과거 SNS 글도 논란입니다. 세월호 당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진실이 뭘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문 대행이 2010년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쓴 글을 두고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유엔 참전 용사들이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 왔다는 취지의 글이라며 북한의 북침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행은 해당 글을 수정하며 통일을 핑계댄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침소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 원문을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 주장한 사람이 문해력 부족이에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자신의 이념 때문에 특정한 재판에서 두드러지게 편향적인 판결을 낸 사례들을 제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누구랑 SNS를 주고받았다, 누구랑 뭘 했다 이게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법외국제, 판사 처벌하는 법 만들고, 그다음에 판사 탄핵,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공격을 해요. 이번에 똑같은 짓을 갖다 국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왜 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면서 하는 짓이에요. 강성 지지층들 결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 이제 미리 자락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때 불복할 수 있는. 빌드업의 그렇죠. 과정이다. 그래놓고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뭐 대선을 치러보겠다. 이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행위가. 근데 여당에서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거 문제를 삼았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또 관련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에서 일한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저런 거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탄핵을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헌재의 심판을 놓고 두 개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빨리 조기에 심판을 내서 끝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고 이건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는 프레임인 거죠. 그러나 이 속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거 다 알아요.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탄핵 반대 세력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공정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성호 의원님도 정성호 의원님하고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이재명 대표하고도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고 노동법 연구회 같은 멤버고 그리고 7번이나 또 SNS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부인에 대한 안부까지 묻는 정도면은 그거는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할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삼는 건 좋은데 공정할 수 있느냐 문제 삼으려면 이분이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이념적 편향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렸거나 이런 사례를 들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뭡니까 유치하게. 아니 그건 너무 유치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정하게 헌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라고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마치 불복에 이미 자락을 깐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승복하든 안 하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 속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승복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헌재 과정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당의 그 다음 스탠스는 국민들을 향해서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헌재의 결론은 받아들이자. 그게 기각이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 불공정 프레임이라는 게 크게 드리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또 계엄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수사 때부터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로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을 다 거부하려고 했었고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말 그 헌법재판관이 그의 어떻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든가 그런 게 드러나는 그런 판결 선고들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지연 말단적인 개인적인 관계들 갖고서 그 어떤 편향성을 주장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이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해온 바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도 부인하고 재판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도 그 결과를 거부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들 그다음에 그 지지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